교황 클레멘스 7세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파괴적인 로마 약탈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약탈은 피렌체 시민을 자극해 메디치 가문에 반대하는 분기를 일으켰죠. 피렌체에 수립된 공화국 정부에 의해 메디치 가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추방당했어요.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모두 여인 상속녀 카테리나는 인질이 되어 피렌체에 있는 수녀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피렌체 반란 정부는 장차 교황과談판을 짓게 될 상황을 예상해 카테리나를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어요. 1529년 클레멘스가 피렌체를 되찾기 위해 동원한 군대에 대항해 결사적으로 도시를 방어하려는 흥분한 군인들을 피해 카테리나는 숨어 다녀야 했죠. 전쟁의 공포가 가득한 혼란한 상황에서도 수녀원에서 지낸 몇 년 동안 카테리나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습득한 지식은 이후 자신의 인생에서 글을 쓰고 프랑스 정치에 관여해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발휘하는 힘이 되었어요. 마침내 벌어진 신성로마 제국 군대와 피렌체 시민군과의 혈투는 10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고 피렌체 공화국은 붕괴하고 말았죠. 카테리나를 협상에 유리한 카드로 사용하려던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의 지배권을 되찾은 클레멘스는 11살 된 어린 카테리나를 구출해 로마로 데리고 갔어요. 비록 피렌체를 얻기 위해 황제 카를 5세의 군사적 도움을 받았지만 클레멘스의 마음은 프랑스에 있었죠. 프랑스와 동맹을 맺어 피렌체의 지배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장께의 대가 클레멘스가 생각한 최고의 전략은 카테리나를 프랑스와 1세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었어요. 카를 5세가 이끄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결혼을 통해 세력을 키운 것처럼 프랑스 왕족과 결혼해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죠. 클레멘스는 14살 된 카테리나의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신분제가 견고한 16세기에서 명망이 있는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더라도 평민 출신이 왕가와 결혼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 차례 이탈리아 원정의 실패로 재정이 궁핍한 프랑스와 1세는 많은 지참금을 받는 조건으로 결혼을 승낙했죠. 여기에는 당시 앞선 이탈리아의 문화와 예술을 사랑한 프랑스와 1세의 개인적인 취향이 작용했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왕이 될 가능성이 없는 둘째 아들 앙리 2세의 짝으로 며느리 카테리나를 맞이했어요. 카테리나와 동갑내기인 앙리 2세는 어릴 적 형과 함께 스페인에서 인질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 프랑스와 1세가 이탈리아 원정에서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포로가 되자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4년간 적국에서 볼모로 지낸 것이죠. 이후 간신히 프랑스로 돌아온 아들에게 왕은 20살 연상의 노르망디 귀족의 미망인 디안 포아티에를 가정교사로 임명했어요. 디안 포아티에는 미모가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이름 디안의 어원이 달과 사냥의 여신 다이애나예요. 그녀는 다이애나를 그린 그림의 모델이 될 정도로 예뻐 인기가 많았죠. 그녀는 외모를 가꾸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금을 복용하는 게 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앙리가 포아티에를 좋아했기 때문에 카테리나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포아티에는 카테리나를 이탈리아 상인의 딸이라고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하지만 피렌체 공성전에서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던 카테리나는 특유의 차분함과 인내력으로 힘겨운 궁중생활을 감내했습니다. 외롭고 힘겨운 그녀를 편드는 사람은 결혼을 허락한 시아버지 프랑스와 1세밖에 없었죠. 카테리나의 남편 앙리 2세는 인질 생활을 함께한 형과 친해 테니스를 같이 치곤 했어요. 어느 날 평소 허약했던 왕세자가 테니스를 무리하게 친 뒤 찬물을 들이키다가 갑자기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왕위를 이을 세자가 두려워하자 독살당했다는 소문이 퍼졌죠. 이탈리아에서 온 카테리나가 왕세자 비가 되기 위해 살해했다고 의심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는 비소를 이용한 독살이 빈번했어요. 평소 카테리나를 미워한 파리 사람들은 증거도 없이 음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디치가는 약사에서 시작해 은행업으로 거부가 된 집안이고 가문을 상징하는 문장의 구가 비소를 연상하게 하는 알약을 뜻한다고 거짓된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프랑스와 1세가 죽자 앙리 2세가 왕이 되었고 카테리나는 왕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남편의 냉대와 무관심을 받았고 프랑스인의 악의적인 편견으로 마음 편할 적 없던 카테리나는 뜻하지 않게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상의 연인 푸아티에에게 푹 빠져 지내던 앙리 2세가 마상대회에 출전했어요. 스포츠를 즐기고 기사도에 심취해 기사왕이라는 별칭을 가진 앙리 2세는 장녀 엘리자베스와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상대회에서 그만 창에 눈이 찔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이후 카테리나는 언제나 검은색 미망인 옷을 입어서 검은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카테리나와 앙리 2세 사이에서 4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큰아들 프랑스와 2세가 왕이 되었어요. 15살에 왕이 된 어린 아들을 대신해 섭정을 맡으면서 40살의 카테리나는 무시받던 존재에서 일약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왕의 죽음으로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은 푸아티에를 궁전에서 쫓아내고 친정에서 가져온 이탈리아 문화 보급에도 앞장섰어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었는데 카테리나의 영향으로 포크와 식사 예절이 도입되었죠. 그뿐 아니라 향수와 이탈리아 과자, 마카롱이 유행했습니다. 프랑스와 2세가 즉위하고 불과 1년 반 만에 기해난 농량으로 요절하자 1560년 둘째 아들 샤를 9세가 10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16세기 중반 프랑스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어요. 가톨릭과 신교로 나뉘어 서로 격렬한 투쟁을 벌였죠. 30년 넘도록 무려 8차례나 이루어진 종교전쟁으로 프랑스는 심각한 내전 상황에 빠졌습니다. 1562년에는 프랑스 종교개혁가 칼뱅의 영향으로 신교의 수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했어요. 나라가 종교로 분열되자 더 이상 이탈리아 원정은 시도할 수도 없었고 역으로 이웃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페인이 프랑스 내 가톨릭 교도 보호를 명분으로 침입하려고 했고 바다 건너 영국은 프랑스 신교도를 지킨다는 구실로 개입하려 했어요. 신성로마 제국도 호시탐탐 종교를 빌미로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프랑스의 유력한 공자 기즈 가문은 가톨릭을 강력하게 지지했습니다. 기즈는 나라의 종교가 둘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신교를 탄압했어요. 카테리나는 종교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 외세의 개입을 초래해 프랑스를 파멸로 이끈다고 판단해 서로를 인정하는 대화와 간용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양 진영의 강경파들은 카테리나의 중재를 비난했어요. 카테리나는 성직자들에게 초대교회의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교들이 가톨릭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멀어져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했기 때문이죠. 불화의 주 원인은 성만찬에 관한 각기 다른 해석이었지만 종교적인 논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을 찾기 위한 세력 다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카테리나는 두 종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파괴적이고 악의적인 종교 재판소 설치를 반대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사태를 막으려 했습니다. 1572년 8월 18일 카테리나는 딸 마르그리트를 프랑스 남서부 나바르 왕국을 지배하는 앙리 4세에게 시집 보냈어요. 가톨릭을 대표하는 왕실의 마르그리트와 신교의 수장 앙리 4세가 결혼하면 화합이 이루어질 거라 예상한 것이죠.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신교가 파리에 몰려들었고 축제가 벌어졌지만 며칠 후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8월 24일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에 대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즈 공작의 지휘를 받은 중호와 적대감에 불탄 가톨릭 교도들이 무기를 들고 신교도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때 파리에서만 하룻밤 사이에 약 3,000명의 신교가 죽었죠.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확산해 수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학살 후 샤를 9세도 2년이 채 되지 않아 지병으로 죽고 카테리나의 세 번째 아들 앙리 3세가 왕이 되었어요. 앙리 3세는 왕권을 위협하는 기즈 공작의 암살을 지시했죠. 암살로 인해 앙리 3세는 가톨릭 세력으로부터 외면당했고 정상적인 통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1589년 앙리 3세 또한 사망하면서 프랑스 발루아 가문은 끊어지고 카테리나의 사이 앙리 4세가 부르봉 왕조를 열면서 초대 왕이 되었어요. 앙리 4세는 신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해 종교 간의 화합을 추구했고 프랑스와 나바르 왕국을 통합했습니다. 낭트 칙령을 선포해 가톨릭을 국교로 정하는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신교도의 종교 활동을 보장했습니다.
또한 가톨릭교도와 동등하게 공직에 임명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앙리 4세의 화해 정책으로 프랑스의 종교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카테리나는 프랑스에 시집간 후 오랜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어요. 남편이 죽은 후 카테리나의 인생은 크게 달라져 어린 아들들을 대신해 섭정의 지위에 올라 파란 많은 프랑스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아들과 종종 의견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평화를 이룩하려는 카테리나의 노력으로 프랑스를 외세로부터 지킬 수 있었죠. 피렌체 메디치 가문은 카테리나를 마지막으로 코시모 메디치에서 시작한 장자 계열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후 코로렌초 메디치를 기원으로 하는 차자 계열의 코시모 1세가 공작이 되었어요. 공화국에서 공국으로 이어진 메디치 가문은 대가 완전히 끊기는 174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후손 안나 마리아 루도비카는 가문이 소장하고 있던 예술작품을 피렌체시에 헌납하며 350년에 걸친 메디치 가문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